네, 일단 기업 공시하면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좀 들었던 내용들인데 공시가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실상 이 용어 자체도 너무 생소하고 낯설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좀 해석하고 이걸 투자 판단에 좀 참고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. 네.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투자의 90%는 바로 이제 공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뉴스나 보도자를 통해서 투자 판단에 거의 한 8, 90%의 어떤 투자 지표를 좀 삼는다. 네. 또 이런 전망도 좀 있고요. 물론 이제 이 보조 지표인 이 차트를 통해서도 좀 많이 판단하지만 기업의 이 밸류에이션 가치, 내실 가치는 대부분의 이 기업 공시 안에서 특히 정기 보고서를 보면 모든 회사의 현재 상태 상황을 정확하게 좀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맞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투자를 결정했을 때는 반드시 이 회사에 해당되는 공시는 반드시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. 네, 관련돼서 공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. 사실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좋으나 싫으나 일단 공시는 확인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했던 기업이 얼마나 벌었고 어디서 또 현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요.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 점은 참고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개장 전에 저희가 좀 나왔던 공시들 중에 짚어봐야 될 공시가 있다면 어떤 것부터 볼까요? 네, 전일장 공시를 보면 크게 유형별로는 이 코스피, 유가증권 시장 공시와 코스닥 공시가 있습니다. 먼저 유가증권 시장 공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일장 공시를 보면 이게 시간대별로 좀 나오거든요. 통상적으로 이 급락장, 조정장에서는 사실상 이 호재성 공시나 악재성 공시들이 장 후반 3시 30분 이후에 제출되는 좀 경향들이 많습니다. 특히나 이 악재의 공시들은 장중 배포되는 경우가 좀 거의 드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이 공시의 어떤 이 리얼타임들을 좀 잘 체크한다면 모멘텀 관점에서 먼저 빠르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네. 먼저 유가증권 시장 쪽 공시 특이사항을 좀 먼저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. 회사는 지난 이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임상 3상의 시험 결과를 좀 발표했는데 내용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상 시험의 이 허가 확률은 전체적인 한 10%입니다. 즉 100개가 들어가서 10개만 시판 허가가 되고 나머지는 90% 이상은 전임상, 1상, 2상, 3상 단계에서 모두 드롭되는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이오주를 공략할 때 어떤 임상 유효성의 어떤 관점을 좀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회사는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을 좀 제출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진행 경과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 발표를 한 겁니다. 면역 원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쭉 있죠.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하단의 기대효과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참고하면 좋습니다. 네. 이 내용은 뭐냐면 면역 원성에 대해서 즉 항체에 대한 어떤 반응 효과가 좀 있었다는 내용을 좀 압축해 볼 수 있는데 백신의 유효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. GBP510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파이프라인입니다. 이 부분이 고령자를 포함한 성인에게 안전하게 투여 가능한 백신은 널리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. 임상 3상의 사실상 성공을 좀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국내 그리고 해외 기관에 시판 허가 신청을 통해서 백신을 공급할 전망이다라고 좀 밝혀지는 긍정적인 뉴스가 됐습니다. 이 공시인데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 글로벌 백신인 이 모더나, 화이자의 어떤 백신 시판 이후에 네. 토종 백신이 뒤늦게 좀 시판되면서 이게 시장에 얼마만큼의 실적 성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좀 우려하는 상황들 좀 있지만 네. 일단 이 제약 바이오를 주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임상 3상의 유의성 결과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. 두 번째 공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카카오페이 공시를 잠깐 볼 텐데요. 네. 하단들의 좀 내용들이 쭉 있는데 대체적인 어떤 정정 공시는 기존의 공시를 다시 한번 수정하거나 일정 변경 사항들이 좀 반영되기 때문에 크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아닙니다. 그런데 LX 카카오페이 공시 잠깐 좀 볼 텐데 네, 여기 있네요. 4월 28일 바로 어제였습니다. 회사는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서 카카오페이의 보통적 의무 보유 기간 만료에 따라서 이 안내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.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고 난 이후에 지금 1,389만 4,450주를 이 보유예수가 풀린다는 뜻이죠. 그럼 그렇기 시장에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? 예, 맞습니다. 네. 보유예수 해제일은 2022년도 5월 3일입니다. 이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사항들은 1,389만 주가 5월 3일, 5월 3일에 풀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
권리 공매도일까지. 근데 이게 보혜수는 권리 공매도가 지금 권리 공매도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. 5월 3일부터는 이 주가 가치의 어떤 희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. 즉 공모가 대비의 시세 차익이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 네. 물량은 5월 3일부터 유통이 된다는 관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다음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LX 하우시스인데요.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잠정 실적 공시를 했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이 공정 공시는 뭐냐면 기업의 1분기 실적 12월 말에 결산 법인을 예고하고 있는 이 회사들은 반드시 5월 14일까지 법정 기한에 따라서 이 정기 보고서를 좀 제출을 해야 됩니다. 이에 따라서 대기업 요건을 갖고 있는 이 회사는 사실상 이 공정 공시를 통해서 가계산 재무제표의 어떤 측정치를 선행해서 공시해야 되는 좀 의무가 있거든요.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사는 전체 매출액 8,614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.7%가 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76.4%가 좀 감소하는 실적이 좀 악화된 공시를 좀 제출했죠. 네. 당기순이익은 전체 31억 원에 314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. 지금 내용을 좀 보면 공시 내용에서 우리가 전기 실적과 전년 동기 실적이 있는데 전기 실적은 4분기 즉 2021년도 10월, 11월, 12월의 3개월 추정치에 대한 증감폭이고요. 네. 전년 동기는 2021년도의 1분기 실적의 어떤 증감치다라는 것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